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발생해 열흘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도 118명으로 세 자릿수 확진이 계속됐는데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결혼식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동 제한을 권고한 추석 명절 때 제주나 동해안 일대 숙박시설 예약은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휴가 의혹뿐 아니라 통역병 선발 등에서 불거진 청탁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 엄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민 감정을 고려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곡창지대인 전남에서는 벼알이 검게 또는 하얗게 말라가는 흑수, 백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 등 미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대되면서 피해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피해 지역은 서울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가운데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해 쓴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새 책에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해 전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반소매의 흰 티셔츠 차림으로 황해도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민심 다독이기에 주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으로 열흘째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신규 확진자 수를 두 자릿수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발표합니다. 네, 첫 소식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18명, 수도권 86명 등 모두 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열흘째 100명대로 급격한 확산세는 꺾였지만 한 달째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대형 병원과 요양시설의 추가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23명이 됐고 동작구 요양시설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100명대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0% 내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하루하루 누적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까지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목표치인 두 자릿수로 내려오지 않은 데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2, 3월의 대구 경북 당시의 유행과 비교해서 이번에 수도권 유행은 유행 초기부터 더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을.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제3의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내일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방역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송파구 쿠팡물류센터는 물론이고 제주의 한 온천 등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1년정종 서울포교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교인으로 해당 포교소 관련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또 나왔습니다. 물류센터 근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관련 확진자가 3명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서울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는 총 19명입니다. 마스크 수출 유통업체로 알려진 강남구 K보건산업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 확진자가 하루 만에 6명 늘었습니다. 지난 9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감염이 계속돼 걱정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온천발 집단 감염으로 9명이 감염됐는데 이 중 2명이 확진 이틀 전 다른 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온천은 관광객 이용도 많은 곳이라 방역당국은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 인내심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고 계시는데요. 매출은 없는데 임대료는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재난지원금 받아봤자 밀린 임대료 일부일 뿐입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강세현 기자가 소상공인과 시민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2학기 개강으로 북적였을 대학가 먹자골목이 텅 비어있고 문을 닫은 가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동안 진행되며 번화가의 한산한 모습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혜연 씨는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뒤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 월세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더 이상 연장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죽으라는 소리예요. 하루에 20만 원 정도 세가 나가는 편인데 2주를 문 닫으면 월세 부분을 지원을 해주든지. 저녁 장사를 사실상 포기하다 보니 영업시간을 한두 시간 연장하는 수준이라도 2.5단계가 완화되기를 가슴 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장사가 거의 80%는 거의 됐었죠. 근데 진짜 계속 질질 끌기만 하니까는 소상공인들 지금 다 죽어나고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일반 시민들은 방역단계 완화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풀었다가 혹시나 확산세가 좀 더 진행이 오래되면 급하게 결정을 해서 더 힘든 시기가 길어지니까 소상공인분들은 정말 매출이 자기 생계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이 2.5단계 일부 완화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B씨와 A씨로 나뉜다고 하죠.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 이미 바뀐 것들 많습니다. 결혼식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축의금은 카톡으로 하고 식사 대신에 택배로 답례품을 발송하고요. 이거 참 아이디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유튜브 결혼식 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요. 김민영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출해진 한 결혼식장. 참석 인원 제한으로 축하 박수 소리는 크지 않지만 대신 실시간 댓글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결혼식입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초대 링크를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생중계되고 있는 결혼식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못 온다고 했을 때 서로 좀 미안한 게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이제 하니까 서로 부담감도 되게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한 만큼 더 앞으로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입국도 쉽지 않은 상황. 해외 거주 하객도 초대됐습니다. 사실 정말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사실 벅차요. 지금 카톡으로 바로 보낼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대해라. 온라인 결혼식을 문의하는 예비 부부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지금 전화는 한 20통, 30통 정도 오고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올 일이 없죠. 코로나19 속 온라인 결혼식이 기존 결혼식을 보완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 내일 결론이 납니다. 방역이 먼저냐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냐 이 참 쉽지 않은 건데요. 박홍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박 기자,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강화된 2.5단계 이 연장 여부 놓고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36명입니다. 예. 전날보다는 줄었는데요. 근데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0시 기준과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확 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00명 이하로 뚝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어중간한 상황이라서 방역당국과 정부가 결론을 내리기가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많이 힘들지만 조금 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2.5단계를 연장해서 일일 확진자 수를 100명 이하로 떨어뜨리고 싶겠죠.
그런데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선뜻 연장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식당, 카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뭐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이미 큰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지난달 30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 더 연장을 해서 모두 2주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영업 제한을 받은 식당이나 카페, 체육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5단계를 빨리 끝내주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좀 연장을 시켜주든지 9시에서 한 10시 정도로 좀 연장을 시켜줬으면은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9시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족발을 먹다가도 빨리 가야 되니까. 족발집 사장 얘기처럼 1시간 정도 연장해 주는 거는 방역 당국이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물론 정부 당국의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 손실에 대해서. 근데 당장 지금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는 굶어 죽거나 코로나19에 걸려 죽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미 완화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다음 주 월요일은 14일부터 노래방과 유흥주점 그리고 실내 운동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9종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세종시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를 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14일 0시부터는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앞서서 부산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지난 10일부터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 6종의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충분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합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8월 하순 한때 400명을 넘었으면서 급증하던 확산세는 일단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리두기에 전력을 다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음을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전체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섣불리 완화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했던 대구, 경북 상황보다 이번 수도권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인구 자체가 수도권이 훨씬 더 많고 교통량도 많아서 조용한 전파와 확산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높은 것도 수도권 유행이 훨씬 더 어렵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절충안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들이죠? 네, 2.5단계는 풀고 대신에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 장사는 밤 9시 넘어서 하되 손님 명부 작성을 더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밤 10시나 11시까지 한두 시간 영업을 늘려주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음식점과 카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도 집합 금지를 해제하는 제3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 주문을 하면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현재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 프랜차이즈 카페나 빙수점, 제과점 등에 대해서도 완화된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매장 좌석 수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5에서 조금 완화된 2.25단계.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정부 발표가 몇 시인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는 거죠? 네, 내일이란 것만 나왔고 정확한 시간은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전 국민이 정부 발표를 아마 잘 지켜볼 것 같습니다. 뉴스주적 박호근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소식 보도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에서 청탁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열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임성재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 수사 핵심은 휴가 연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검찰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된 당직 사병과 지휘 계통에 있던 군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대령이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문제 등을 거듭 강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막 했고 동계올림픽 할 때에 막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검찰 관계자는 주말에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예단하지 않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사건과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에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나왔는데 혹시 한 말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을 아끼는 추 장관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직접 입장 표명을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그동안 추 장관 엄호에 집중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민 정서를 헤아려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아들 군복무 의혹을 제기하자 소설을 쓴다며 반박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설을 쓰시는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 이어지는 의혹의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 본 걸로 보면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싸늘해진 여론을 달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는 다음 주 내내 공세받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논의 자체가 불편하다는 국민 정서를 헤아려야 한다며 추 장관의 유감 표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이슈로 뒤덮일 것을 우려한 대목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유감 표명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추 장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여전히 강경 기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핵심 친문들은 추미애 장관에겐 잘못이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배후 조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기류가 이렇게 나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의혹이 계속되는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녀 군복무 인증사진 공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게 예민한 불공정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군복을 입은 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아들의 해병대 복무 시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녀의 군복무 인증사진 공개 릴레이 중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물타기하려 한다며 자녀분들이 훌륭히 군복무에 임했음을 나타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병역 문제라는 국민 영리를 건드려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국민과 맞서는 비양심적 태도에 국민이 매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전화휴가 연장이 절차상 문제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분노한 전현직 군인들과 가족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냐?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자신은 군대에 있을 때 억울하게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이 계세요. 부정적 여론 확산에 힘입은 국민의힘은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공격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거셉니다.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시시비비를 언급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이 사안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김수철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예. 정치권이 이제 여론조사에 참 민감한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실제 여론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9월 2주차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3.7%, 국민의힘은 32.8%로 오차범위 접전을 보였습니다. 1주차만 하더라도 양당 간 지지율은 6%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대폭 줄어든 건데요. 물론 추장관 아들 의혹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서부터 김홍걸 의원 부동산 논란까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령별 분포를 봤을 때 20대 남성 지지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는 점은 눈에 띕니다. 20대 남성이다. 그러면 뭐 딱 군대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연령이고 또 성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20대 남자, 이른바 이 남자의 지지율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8.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추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된 시점인데요. 주요 지지층인 20대 남성의 이탈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네. 앞서 주진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추 장관 엄호 기류가 강했던 민주당에서 유감 표명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추 장관 사과 쪽으로 입장을 정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명확한 건 여권에서는 추 장관 사태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추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는데요. 국민청원에 대해 유념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직접 엄호에 나섰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현직 최고위원들이 민주당의 유튜브 긴급 방송에 출연해 팩트를 알고 말하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도부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는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에서 추 장관을 살생부,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려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을 포함해 이런 징후들이 당내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 엄호 기류 속에서도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준비된 일정표를 보시면 추 장관은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출석하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은 첫날부터 집중 공세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결정적 제보가 있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정부 질문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공세에 끌려가기 전에 추 장관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추석을 기점으로 민심의 변화가 커진다면 향후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더 나빠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년 재보선을 굉장히 어렵게 치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근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오히려 정계 은퇴 선언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추 장관에게는 잘못이 없다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어제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카투사를 한참 이야기하다가 따님 얘기를 들고 났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따님 얘기는 추 장관이 지난 2017년 외교부에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발급을 청탁했다는 의혹인데요. 반면 이낙연 대표는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전 대표가 실제 민주당 대표라며 수렴청정 체제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뉴스 추적 김수철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중학생 딸, 위반자는 엄마였습니다. 가족 간의 신고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모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안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쯤입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40대 여성이었는데 신고자는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자신의 중학생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아파트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딸이 집문을 잠궈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못 가게 차 앞에 지키고 있고 딸을 설득시켜가지고 못 열어주라고. 이들 모녀는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2일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8일째 함께 자가격리 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엄마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자 딸이 문을 잠가버리고 엄마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스트레스가 갈등으로 폭발한 겁니다. 부산시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여성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도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969명, 이 가운데 66%인 643명이 고발 조치됐는데 가족이 가족을 신고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번에는 눈 뜨고 당한 모바일 사기 소식입니다. 구글 계정이 해킹돼서 순식간에 200만 원이 결제되는데 일부만 환불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해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이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식사 중 휴대전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10만 9천 원씩 19차례에 걸쳐 결제됐다는 카드사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결제된 건 한 모바일 게임의 유료 아이템이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금액이 결제가 돼가지고 바로 카드 정지를 하긴 했는데 가족도 하지도 않고 저는 아예 깔지도 않고. 알고 보니 누군가 다른 전화기로 이 씨의 구글 계정에 접속해 등록된 카드 정보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구글 측에 항의한 이 씨는 19건 중 8건에 대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1건은 부정 사용이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원인도 모르고 빠져나간 저 같은 경우는 매우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구글 쪽에서도 전화통화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구글이라든지 외국 업체들에서 우리가 관할권이 없어요. 대충 그 원칙만 얘기하고 그 알고리즘 그거는 우리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용하는 계정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제 추석도 머지않았고 들녘의 풍년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으련만 3번의 태풍을 맞은 전남의 논밭에서는 벼알이 검거나 하얗게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 문제입니다. 10여 년 사이에 가장 큰 피해 규모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강세훈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들녘이 황금빛이 아닌 온통 갈색입니다. 벼 이삭에 달린 벽씨는 까맣게 변했습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벼알이 상처를 받아 검게 변하는 흑수 현상입니다. 기농 한지가 15년째인데 올해처럼 이렇게 흑수 피해가 심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근의 다른 논에 가봤습니다. 벽시에 속이 텅 비어 알맹이 없이 하얗게 말라가는 백수 피해도 상당합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할 지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된 것은 올 농사는 끝났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농민들은 애만 타죠. 영광을 비롯해 신안과 진도 등 전남 해안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흑수나 백수 피해가 발생한 논은 6,300헥타르, 축구장 9,000개 넓이에 달합니다. 병충해가 아닌 바람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뾰족한 후속 대책도 없습니다. 농민들 절반 이상이 임대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농자재 값도 부담이 되고 수확 자체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참담합니다. 3번의 태풍이 풍년 농사를 기대했던 농민들의 바람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등 미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더욱 확대되면서 주민 5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면적이 서울의 약 20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변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주변 하늘. 대낮에도 잿빛으로 물들어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겨우 지나다닙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밤사이 화마가 핥히고 간 오리건주의 한 마을에서는 주택과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We have never seen this amount of uncontained fire across our state. 집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구제한 일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대 등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집니다. 현재 타고 있는 산불이 100개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대형 산불이 서로 합쳐지고 마을과 교외 지역을 향해 돌진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피해 면적은 서울의 20배 규모로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고 대기 오염도 위험 수준에 달했습니다. We're in the midst of a climate crisis. We are experiencing weather conditions the likes of which we've never experienced in our lifetime. 미국 언론은 서부 해안을 휩쓰는 대형 산불과 피해가 기후변화의 결과며 앞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최소 26명에 달하고 주민 50만 명 이상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제 뒤로 전남 완도군에 내걸린 추석 귀성 자제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네, 아들 며느라 이번 추석 차례는 우리가 알아서 지내마. 내려올 생각 말고 영상통화로 만나자.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일동. 아마 전국 곳곳에 저런 글 걸려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강원과 제주의 숙소는 매진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혹시 어머니 올 추석엔 이동 자제 분위기라서 못 내려가요? 이렇게 해놓고서 관광지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재충전하고 또 휴식하러 가시는 걸 테지만요. 이 연휴 끝나고 무슨 관광지발 신규 확진자 증가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겠죠. 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도의 숙소를 검색하자 매진됐다는 안내가 보입니다.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강원도의 숙소 역시 많은 곳이 이미 만실입니다. 정부가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부탁하고 연휴에 이동을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지만 긴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관광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2.5단계였어가지고 추석 때는 다시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가족 단위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추석은 우리 국민이 가장 여행을 많이 떠나는 기간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닷새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9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해외 여행길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 관광지에 인원 다수가 모일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인내와 희생으로 지금의 억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 올리면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안전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주시길.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느냐, 가을을 넘어 겨울까지 불안감을 안고 가느냐.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중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특종을 터뜨렸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책 내용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해서 생생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규회 기자입니다. 다음 주 출간 예정인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해당 책에는 2013년 12월 반역과 부패 혐의로 처형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뒤 참수된 시신을 전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고위 관료들이 쓰는 건물 계단에 전시했고 훼손된 부위를 가슴 위에 뒀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일종의 본보기 차원입니다. 장성택은 고사포에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정확한 처형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일화도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 5곳을 모두 포기하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영변이 가장 큰 시설이라고 맞서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는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였던 리정철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2015년경부터
말레이시아인들과 공모해 달러 불법 거래와 물자 구매를 지원한 혐의입니다. 리정철은 김정남 독살 이후 용의자로 체포됐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신원을 위장해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북한에선 김 위원장의 수해 현장 시찰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모습을 보면 직접 논에 들어가서 벼알을 살피는 모습, 그리고 반소매 속옷 차림이 눈에 띕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속옷 같은 반소매 차림의 흰 옷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인데 군복을 입고 동행한 수행원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한 달여 만에 새롭게 모습이 갖춰진 주택을 살펴본 뒤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임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최악의 식량난을 의식한 듯 논에 직접 들어가 벼를 살피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출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약하게 책임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4차례나 홍수와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와 함께 복구 현장에 투입된 군의 사기 진작에 주력해왔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애민사성을 보여주고 군과 민은 충성심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한 당군민의 일심 단결에 의한 체제 결속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 속도전을 강조해왔는데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전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휴일인 내일도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가량 더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과 제주에,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는 남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광주는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7도로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밤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충주의 아침 최저기온 16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내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네,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완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또 확산될까 봐 사실 완화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코로나19 이놈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오늘 잠 못 이룰 것 같습니다. 현명한 결정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